올해 첫 전시인데 굉장히 많이 풍성한, 작년보다는 더 풍성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아트 소사이어티 연천의 두 번째 전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저희 회원분들이 많이 참석하면 좋았을 텐데, 그 대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작가분들을 또 대량 섭외를 해서 전시가 풍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조각이나 뭐 회화나 이런 거 위주로 하던 작업이 아닌 그 외의 작업들을 하신 분들을 많이 모셔서 이 전시의 취지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희 이번에 아트 앤 아트 전시는 대문자 쓰는 아트하고 소문자 쓰는 아트가 개념이 다르거든요. 원래 더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는 거는 소문자를 작게 쓰는 아트라는 게 그 예술뿐만 아니라 어떤 만드는 행위, 제작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였는데, 이게 이제 근대를 지나면서 전문화된 예술가가 탄생을 하면서 그런 제작 행위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대문자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대문자 쓴 아트와 소문자 쓴 아트를 하는데, 이제는 어떤 생활에 분리된 별도의 예술이라는 의미로 쓰지 말고 좀 더 확대를 하자. 우리 커뮤니티 취지 자체도 이제 그런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커뮤니티의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 이거를 이제 우리 말식으로 풀면 생활과 예술, 뭐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과 예술이고 무엇이든 다 되는, 어떤 것도 다 되는 장치, 이런 컨셉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전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콘셉트도 있고, 가죽으로 붕어를 만든 것도 있고, 수저도 있고, 밥상에다가 또 그림을 그리셨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업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종이 푹 찢어가지고 날린 작업들도 있고, 이런 점차의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작가분들 혹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이게 세미나 형식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여기 참석을 오늘 못하신 김태용 작가님의 수채화 작품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아니지만, 저분은 원래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이고,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건축 설계를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선이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고, 또 그 수채화를 제가 많은 수채화를 봤지만 저분처럼 수채화를 잘하시는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 건축하시던 분답게 건축 폐자재 합판을 가지고서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세요. 거기다 막 그라인더로 상처도 내고 또 색칠도 하고 하는데, 그 느낌이 또 너무 좋아요. 처음엔 제가 저분을 알게 된 것도 그 작품이 너무 좋아서 이제 연락을 해서 알게 됐는데, 알다 보니까 수채화도 너무 좋아서 이번에 수채화를 내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수채화를 냈습니다. 우리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김두한 작가님, 부거부터 해가지고 쫙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두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 작업실 이름은 앵크 스튜디오라고 하고요. 제가 만든 거는 이제 보이시는 이 앵마기 북어인데, 사실 그냥 제가 작업실에 북어가 안 걸려 있어서 뭘로 만들까, 아니 그냥 명태를 걸어 놓을까 아니면은 만들어 볼까 하다가 요즘에 좀 가죽에 빠져가지고 가죽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먹을 순 없지만 썩진 않기 때문에 잘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다들 맛있어 보인다고 맥주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르셋은 제가 한 12년 전에 가죽 연습, 미식 연습을 하면서 어떤 걸 만드는 게 재밌을까 하다가 코르셋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연습 삼아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SNS에 올리니까 미국에 있는 패션 회사에 있는 디자이너
일하시는 선배님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런 잠금 장치가 사실 그 미국에 있는 소방수들이 소방복의 어떤 그런 체결구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코르셋에 적용한 게 너무 감각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키링은 아트인 아일랜드라는 필리핀에 있는 미디어 아트 갤러리가 있는데, 그 갤러리 대표님께서 미디어 아트만 전시하면은 좀 뭔가 특별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날개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지에 가서 한 11일 동안 가서 직접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상설 전시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4m 정도 되는데 그 날개 이미지를 그 키링에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건 판매용이고요. 얼마예요? 10,000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크 스튜디오라고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 짧은 날개 제작기도 있고 제가 하는 다른 작업들을 담은 그런 영상들도 있고요. 제 작품 이렇게 설명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북어 입속에 입속에 있는 돈이요? 돈은 실제로 돈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어가 약간 몸이 부풀어 있는데 부피를 뭘로 채울까 하다가 한 1,000원짜리 10장을 말아가지고 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입 쪽에 있는 거는 이제 2만원, 10,000원 2장을 꽃갈 모양으로 접어서 말아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살짝 보이게 이렇게 했거든요. 저 북어는 얼마예요? 저건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안 팔아요. 근데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버려지는 그 제가 쓰다가 남은 짜투리 가죽으로 만든 거라서, 예, 일부러 저걸 위해서 자른 게 아니라 남은 가죽들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라서 약간 불에 그을려진 형태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 머리 쪽에 보면은 약간 꾸불꾸불한 형태가 있는데 일부러 제가 그 토치질 하다가 망가진 가죽, 구부러진 가죽으로 하니까 더 그 북어 느낌이 사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저걸 새로 다시 만든다면 저 느낌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부러 연출을 해야지 저 느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만들면서 참 재밌었고 애착이 가는 앵마기 북어입니다. 혁태라고 합니다. 가죽 혁자. 명태, 혁태 뭐 그런 식으로 혁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전시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네.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손으로 직접 깎은 거고요. 네. 그리고 사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사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나무라는 게 참 재미있는 소재인 게, 이 나무가 하나하나 갖고 있는 그 결과 방향이 너무너무 달라서 그 방향을 찾아가면서 깎는 즐거움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야말로 작업실도 없고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 방구석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깎는 작업을 나올 수 있게 돼서 관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읽고 느끼는 대로 그냥 개운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운하다. 누군가 만나기 전에 이제 양치질을 하고 그 개운한 입안처럼 마음도 그런 개운한 마음으로 너를 만나러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 참여하지 않으신 두 작가분 중에 한 분이 황건주 시인의
작품이 또 출품이 됐어요. 이제 보면은 그 캘리그램이라는 시를 쓰시는 시인이시고, 캘리그램이 이제 조형시라고 해서 그 시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하는 작업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엔트, 그러니까 이제 개미를 개미 써가지고 일개미를 일개미를 표현하신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일개미예요. 그 일자잖아요. 일개미. 끝입니다. 친구들이랑 막 놀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이랬던 보리이긴 한데 이 제목이 봄날은 간다거든요. 어릴 때는 꿈도 많았고 또 친구들이랑 어울렸던 추억도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보리처럼 보리가 처음에 새싹이 나고 그 다음에 보리가 익어서 누렇게 변해갈 때 제 모습이랑 너무 많이 비슷해서 제가 봄날은 간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봐 주셔도 돼요. 빨간 부분은 의미가 있어요. 이 집이요? 제가 살고 싶은 빨간 집입니다. 정답. 서영아 최성순입니다. 저는 좀 현대회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냈는데 이 숲속에 사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고용도 비정형화 그런 식으로 된 그런 작품들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이제 재밌게 얘기하자면 이제 인간들이 숲을 찾아와서 너무 숲을 훼손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는 자동차예요. 돌아다니면서 숲을 훼손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나무들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너무 이제 막아서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런 데서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이런 주제로 작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도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자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도자기로 전시를 여기서 했고요. 봄에 올해는 이렇게 서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서양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 나이에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60이 넘은지라 더 늦기 전에 해볼까?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보다시피 나비입니다. 제가 나비로 이제 지금 주제가 나비인데요. 제목은 쑥이에요. 올해 제 그 큰 제목이 영혼이라고 정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약간의 그 가운데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약간 영적인 저는 여기가 그냥 예수님이나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나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게 궁금해졌고요. 나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다 사람이에요. 이 파란색이 많이 와닿아서 요즘에 파란색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좀 저를 좀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전능하신 분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왜 저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아시잖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게 방위 표시인가요? 전 숫자 4라고 생각. 모래시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린이 시선을 듣고 싶습니다. 나무. 나무 같대요. 이건 제목은 그 허그 크로스예요. 십자가인데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십자가예요. 여기를 통해서 뭘 깨닫거나 얻거나 하는 관문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요 틀 밖에는 이 어마어마한, 아시다시피 지금 태양계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속에 있는 이 인간은 그저 커다란 존재의 사랑 속에 존재한다, 그런 뜻으로 이게 허그 크로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구를 좀
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먹을 거 너무 많고 인간이 만든 관습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 지구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작은 영역과 거기서 벗어나서 더 큰 어떤 절대자의 영역을 한번 가늠해 본 그런 작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드는데 저 구멍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보는 세상은 넓잖아요. 근데 저 세상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왠지 좁혀진 세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대부분 전철 이런 데 가보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넓은 세상을 봐요. 많은 지식을 얻고 그러는데 실제 물리적인 세상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 네모가 저 네모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넓은 세상을 작은 네모 안에 가두는 건 아닐까? 나는 저의 반대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해봤거든요. 이게 제 생각이 옳다라는 기보다 이 핸드폰을 보면서 항상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작은 공간 안에 시선을 가다 놓고서 여기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전철 안에서 앞에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해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거 보니라고.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안의 세계랑 실제 세계랑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통로라는 게 그 통로를 통해서 다른 세계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설명 들으면서 한번 해봤어요. 62순이 돼서 좀 이제 들을 기가 생겨서 좀 듣기 시작한 거고 70이 고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야, 왜 70을 고래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간이 만든 이 장난감 같은 요 세계에서만 있다가 이제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창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이 만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필로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구절 중에 마음에 드는 구절이 요거여가지고 그 구절을 읽고 떠오르는 이미지랑 글씨를 그려본 건데 해석을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해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신이라고 부를게요. 당신은 조금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매우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결말을 스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당신은 괜찮을 거고 당신은 여전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잘 해낼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희망을 주는 내용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YOU의 그 보조개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귀여워. 예. 캔버스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작은 편인데 작은 캔버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원래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던 캔버스였는데요. 제가 재활용을 자개 공예를 이제 평생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동양화를 혼자서 독학으로 그리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화선지에다만 그리시다가 어떤 계기에서이신지 일상 물건에다가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저는 선풍기 같은 경우도 어디서 주워다가 씌워서 이렇게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시고 제가 선생님 전시 인사동에 살 때 가서 봤는데 다른 그림들도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혼자서 독학을 하신 분이 맞나 할 만큼 너무 잘 그리시고 느낌도 되게 좋으세요. 지금은 여기 이제 조그만 것만 가져왔지만 실제로 이제 큰 작품들도 있고 진짜 신선히 살 것 같은 그런. 근데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70이 넘으셔서 이제 80이 넘으셨죠. 80이 넘으신 나이에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셔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존경스러운 일인 것 같고 저도 140살까지 살 거라서 저도 이제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작업을 놓지 않고 우리 허주 작가님처럼 열심히 작업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냥 과찬 말씀. 제가 이거 이래 한번 그려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식구들만 다 이래 보고 그러니까 좋다 해서 그냥 무슨 꼭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그럴 땐 최종적인 목표는 제가 이제 25살에 막 엄마 냄새 맡은 그걸 그릴 거예요. 제 목표가 그거예요. 택지를 또 돌다가 제대하고 엄마를 이제 끌어안았는데 그 냄새는 지금도 잊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냄새 이걸 어떻게 그렸지 전혀 내가 뭐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나 고민하는데 엄마 적삼을 그려볼까 뭐 비늘을 그려볼까 신발을 그려볼까 굳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내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2살 때 먼저 보는 제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걸 못 잊어요. 그래서 이제 그놈이 이제 소 몰고 다니며 종종 따라다니고 그러던 그것도 그려야 되는데 그놈은 이제 실마리를 좀 잡았는데 아직 이제 시작은 못했는데 그거 평생 두 장 꽉 그리고 제가 죽을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허주 작가님 소개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냄새를 그리시는 작가님. 향기를 그리시는 작가님. 그리고 이 방에서 이제 마지막 여기 도자기 작품이 있어요. 저건 이제 락구드거로 한 작품인데 그 도자기를 먼저 굽고 나서 락구 방법을 정확하게 저는 알지는 못하는데 이게 태우더라고요 한번. 불에 넣었다가 뭐 갑자기 식혔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까맣고 얼룩덜룩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게 성공 확률이 50%밖에 안 된대요. 락구 성공 확률이. 연맥입니다. 예. 건강에도 해롭고 그런 작업인데 단순한 작업도 쉽지가 않은데 저거를 저 모양대로 해가지고 건져낸 거는 정말 희귀하게 건져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누구세요? 네? 작가님은 누구세요? 오늘 저기 작품만 두고 가셨는데 한춘화 선생님이라고 작년에 우리 가을 전할 때 여기 전시하셨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특이한 거는 시인이세요. 지금 뭐 전시하면서 저도 알게 됐어요. 시인이면서 도자기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작품도 너무 예쁘고 저하고 그 다음 달쯤에 이제 같이 또 전시할 일이 있는데 그때도 좀 기대가 되고 또 제가 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이 닿는 부분이 많은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이 안에 섬유를 공부하시고 독일에서 또 이제 다른 공부하시고 들어와서 얼마 전에 작년에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저기 산책하는 집이라는 주제로 해서 3년 프로젝트로 전시를 지금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된 거는 저희 둘이서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막 집 옮기고 막 설치하고 그러는 사람이 여기 장진현 작가님과 저거든요. 그때는 이제 일꾼으로 이제 작가님 밑에서 시다하면서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음악을 같이 하게 된 어떤 계기로 보여드리려고 네. 빨간 머리.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쓴 거예요. 어떤 과정조차도 하나의 아트로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또 이제 저런 과정들이 저희가 있어서 같이 노래를 한번 해보자. 다른 밴드를 또 하시니까 워낙 또 전문가신데 저희 그 장진영 선생님과 제가 붙어서 묻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이라는 주제로 거주의 목적이 아닌 오브제로서 그 물건으로서 이게 집이 미술관과 그 미술관이라는 제도 내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고정되어 있는 작품이 아닌 배경을 맥락을 늘 바꾸면서 이동하고 있는 집의 컨셉으로 전시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도립미술관 전시가 끝나고 지금 전북 내 14개 시군을 계속 돌아다니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 익산에 있는 예술전통미술관에서 하고 있고 그게 3월 중순에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거의 2달에 한 번씩 이동을 하고 있어요. 크레인과 이런 것들 통해서. 저 움직이는 집하고 요즘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주제는 여기. 이해가 그러니까 이 전시를 기획했던 그러니까 이 전시를 미술관에서 같이 하자고 했었던 이 오른쪽에 지금 읽고 있는 학예사 분이 20대세요. 이분은 저 집을 이렇게 유목하는 집으로, 그러니까 정주하지 않고 이동하는 집의 개념으로 훨씬 더 본인의 경제적 상황, 집이 없고 월세를 살아야 되는, 그리고 직장 때문에 전주에 살다 보니까 집을 얻어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과 정주하지 못하고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산책하는 집이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산책당하는, 이동을 계속 강요받고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이렇게 정체성을 이입해서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그 어떤 장치이자 도구로 집을 읽어주시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좀 확장되는 부분은 저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180에 400의 높이가 450 정도.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하면 내부가 두께가 있으니까 170에 한 300 정도 되겠네요. 근데 집이 또 사각형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 마루모처럼 찌그러져 있어요. 다니면 네. 어쨌든 평수로 하면 3.3제곱미터가 되지 않아요. 이동식 주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투명하게 보이는 요즘 그거 유행이잖아요. 나를 가리는 그거에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주택도 좋아서 이렇게 네. 근데 그런 또 컨셉이 달라지겠죠. 내부가 보인다고 하는 건, 소위 집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벽인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허무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어떤 지점에서는 경계가 있지만 경계가 없는 듯한 그런 부분으로 네, 그러니까 커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칠 때도 있고 또 거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 또 다른 행위가 되는 거겠죠. 저기 혼자서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좁아서 못 살아요. 그 수원이 방이 넓어요? 쟤네 집에 큰 저거보단 넓어요. 크네. 근데 이제 연필을 쓰지 않은 크로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입체 크로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딱 한 번 접는 걸 통해서 음란마귀를 일깨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더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빨리 그 생각을 하고 빨리 그 작업을 마친, 그 작업을 하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 그런 작업이고요. 뭐든 다 될 수 있다는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빨리 작업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남자들이 그 젊을 때도 젊은 여자도 좋아하고 나이 들어서도 젊은 여자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왜 그런지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젊은 여자를 좋아할까? 근데 거기엔 되게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걸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제가 젊고 예쁜. 보통 이제 얘기는 이제 그 젊은 여자를 통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고 이제 속설에 학계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제가 어릴 때 아기 때 제 엄마가 20대였거든요. 이런 가슴을 만지거나 물거나 이런 거는 20대 엄마의 젖을 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호주 작가님도 20대의 어머니의 그 냄새를 기억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것처럼, 어머니라는 거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라는 게 굉장히 자기 유전자에 각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된 어머니보다는 내가 어릴 때 어머님이 나한테 진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이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20대였어. 그래서 저는 남자들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20대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남자들이 20대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억측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그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음란하게 보지 마시고 어떤 어머니의 품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셔도